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봉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봉기 올렸었는데요. 개봉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도색 벗겨진 게 너무 빡쳐서 말이 많아졌나 봐요. 그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래서 개봉기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이 포코폰의 기본적인 성능 부분들, 그리고 스냅 845를 탑재하고도 지금 30만 원대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스냅드래곤 845 기기와 딱히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잠시 해보고요. 그리고 기본 기능들, 메모리는 UFS가 정상적으로 들어있는지, 그리고 충전 성능은 어떤지, 카메라는 어떤지, 이 정도만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며칠 동안 테스트 결과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진행은 스크린샷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영상보다는 블로그 포스팅이 더 편하실 것 같은 분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 나가죠. 그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블로그 링크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지난 6월에 출시된 샤오미 Mi8과 지난달 출시된 포코폰 F1 스펙으로 잠시 비교를 해보자면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과 메모리 성능에서는 동일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 주파수 지원에서는 Mi8이 조금 더 많은 주파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포코폰 또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LTE나 3G 주파수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사용에서는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보유 LTE는 두 기기 간에 지원한 통신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U+에서 별다른 작업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걸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의 Mi8과 IPS의 포코폰, 사용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부품값은 삼성 아몰레드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리고 포코폰은 JDI도 아닌 중국 패널이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포코폰이 4000mAh로 Mi8보다 용량은 크지만 충전 스펙은 Mi8이 퀵차지 4.0으로 조금 더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 퀵차지 4.0 제대로 지원이 되진 않았었고요. 그냥 둘 다 퀵차지 3.0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에서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스펙도 다르지만 구성부터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Mi8은 아이폰 등에 사용되는 광각과 망원 렌즈의 구성이고요. 포코폰은 메인 카메라에 포트레이트 촬영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세컨드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성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버켓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포코폰은 OIS, 손떨박이라 그러죠.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손떨림이 심한 분들은 심각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전면 카메라는 Mi8과 스펙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결과물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외 나머지 기능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Mi8의 경우에는 NFC와 듀얼 GPS 정도가 포코폰 대비의 장점이고요. 포코폰은 Mi8이 가진 이런 기능들은 없습니다만 외장 메모리와 이어폰 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Mi8 대비 장점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펙 차이는 큰 것 같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탑재 용량별로 최대 1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눈에 보이는 스펙 외에도 하드웨어 소재라든지 제작 공정, 그리고 품질 관리 등에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온다고 봐야겠죠. AP와 메모리 스펙이 같기 때문에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비슷해야 할 텐데요. 지금 Mi8과 포코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코폰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사실을 보시면 GPU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지만 Mi8도 처음 출시될 당시에는 포코폰 정도의 점수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Mi8이 발표될 때 안투투로는 최대 30만 점이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요. 포코폰도 아직 최적화의 여지는 조금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벤치가 이 포코폰의 모든 걸 말해주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최소한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벤치마크 테스트가 단순히 점수 노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2년 넘게 매달 스마트폰 리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면 저 점수만큼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다만 플래그십 기기들일수록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성능은 보장되더라도 사용 편의성까지 다른 스마트폰들과 같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포코폰에 탑재되었다는 UFS 2.1 메모리 확인은 안트로벤치라는 벤치마크 앱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은 이 앱은 짧으니까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결과가 680메가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700메가를 넘어야 UFS 2.1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습니다. 자, 지금 제 배터리 실제 테스트 했을 때는 700메가 bps 넘었고, 700메가 per second 넘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 때문에 지금 이 메모리 성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UFS 2.1이 탑재된 거는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45, UFS 2.1 대표적인 스펙은 지금 일단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 관련해서는 지금 외장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죠. 자, 외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자,
EXFAT 파일 시스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4기가 이상 파일 제가 2개를 샘플로 넣어놨는데요.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자, 이 포코폰 안에서 포맷을 하게 되면 FAT32로 강제로 포맷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C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EXFAT로 포맷한 이후에 다시 이 포코폰에 삽입을 해서 넣어야 정상적으로 이제 4기가 이상의 파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보통 샤오미 글로벌론 같은 경우에는 FAT32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128기가를 구매를 했는데 좀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번들 충전기와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충전 성능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13% 수준이라서 아마 최대 성능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꽂아볼게요. 자, 화면은 끄고요. 자, 이렇게 6V대에 6V 2A 정도, 지금 14W 정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퀄컴 퀵차지 3.0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10%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방전된 상태에서는 최대 15%까지, 15W까지 방전된 상태에서는 최대 15W까지 지원되는 거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화면 켜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켜니까 조금씩 떨어지죠. 자, 이렇게 배터리가 10% 미만일 때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배터리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이것도 그 충전 전압 조절을 합니다. 전류 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W 정도, 10W 미만 정도로 충전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화면이 켜져 있을 때는 남아있는 배터리 수준에 따라서 조금 충전 용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화면과 같이 전압을 5V대로 낮추어서 열을 식힌 후에 다시 6V 퀵차지 3.0으로 복귀를 합니다. 충전 시간은 그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에 완충이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충전 성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당 30에서 35%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봐지니까요. 사용 환경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코폰은 IPS 디스플레이라서 그 유튜브 연속 재생 정도로 그 실사용 시간이 가늠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화면 밝기가 100%인 상태에서는 약 7시간 30분 정도 재생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50%인 상태에서는 14시간 20분 정도 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흔한 샤오미 4000mAh 탑재기 기기들의 사용 시간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빡세게 사용하는 분들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이라면 이틀 정도는 충분히 버티는 그런 정도의 배터리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스마트폰을 실사용해보기 전에 그 실내에서 외부 조명을 이용해서 그 테스트를 해보는 사진인데요.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사진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정해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미팔에 근접하는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 화면상의 빨간 박스 부분을 크롭해서 다른 기기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진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촬영하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는 있을 텐데요. 그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홍노트 5보다 카메라 성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미팔 SE보다 나은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왼편에 아이폰 8 플러스와 비교를 해봐도 오히려 더 나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 일단 구분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폰은 샤픈이 좀 강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 강합니다. 100% 확대를 해봤을 때 그런데 어차피 모바일상에서 사용하는 거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테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거의 제가 이전에 촬영을 해둔 사진인데요. 그 미팔로 촬영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 조리개 값의 차이로 그 미팔이 좀 밝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포코폰으로 찍어본 것과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앞과 똑같은 구도에서 이제 조명을 끄고 그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을 해본 사진인데요. 또 실내 사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역시도 포코폰이 미팔 SE는 물론이고 그 아이폰 8 플러스보다 조금 더 나은 사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그 조리개 값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그 미팔보다는 사진 역시 살짝 이제 어두운 느낌이 역시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미팔 SE 아이폰 8 플러스보다 낫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외관 이슈 때문에 이제 판매자와 컨택을 한다고 제가 지금 본격적인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간략하게 이 정도까지만 테스트가 되었고요. 자, 기본적으로 포코폰에서 그 말하는 스펙들은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볼 때는 제가 얼마 전까지 미8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미믹스 2S까지 그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한 모델도 사용을 해봤고요. 그런 모델들과 사용상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 MIUI가 처음이신 분들은 좀 낯서실 수도 있고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성능으로 담보를 하지는 못하는 사용성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냅드래곤 845 그리고 뭐 6GB 램 그리고 UFS 2.1의 메모리, 자, 스펙 빵빵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OIS는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평소에 좀 찍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뭐 그런 기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30만원대 이런 기기 뭐 앞으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샤오미에서도 컨셉 스마트폰 비슷하게 한번 출시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저는 이 외관 불량 수리 받는 거 포기했고요. 뭐 판매자가 일단 AS를 의뢰를 해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자, 만약에 샤오미 센터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왕복 배송비가 $38라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런 도박은 하기 싫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나중에 이 포코폰 뒤에 배터리 커버, 분해가 쉬운 것 같으니까 배터리 커버를 교체하는 게 다른 색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사용을 해볼 테고요. 실사용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뭐 VOLT라든지 기타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계속 블로그나 유튜브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